두드러기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표면에 생기는 게 곰팡이랑 똑같고요. 초기에는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양약만 먹어도 좋아지고 땀을 내거나 배출요법으로도 잘 좋아지고 이렇게 환기만 해줘도 곰팡이가 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고 이렇게 벽지를 바꾸는 치료를 지속해 주어야 이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치료가 어떻게 효과가 있겠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실 때 가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가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두드러기가 어느 부위에서 시작되는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두드러기가 많이 번지고 나면 손끝에서 시작이 됐던 가슴에서 시작이 됐던 전신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병의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간에 심해지는지를 찾아서 가시면 좋습니다. 많은 경우가 야간이나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다른 시간대, 뭐 더운 시간대나 뭐 햇볕을 많이 받았을 때나 아니면 내가 과로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심해지는지를 가져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생기느냐. 특히 알러지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징적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매운 음식을 먹고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생기는 경우에는 이것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알러지가 있는 음식만 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두드러기와 관련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생기는 두드러기는 간에서 담즙을 잘 배설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와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피부 질환은 음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결국에는 음식으로서 내 몸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피부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장이 중요합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결국 우리 몸에 장에 있는 부분이 썩거나 노폐물과 독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게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새어나와서 우리 몸의 피부로 빵 하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좋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장이 건강하도록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간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 약재들 또는 해독 효능이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하고 해독 작용이 있다는 음식들은 간의 부담이 적은 음식들입니다. 간은 따뜻한 성질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독 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이제 결국 독소가 없어야 간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간이 하는 역할이 해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피부의 재생 물질들을 만들어주고 기운을 만들어주는 발전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이 해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간이 우리 몸의 구성물질을 잘 못 만들게 되고 부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정해져야 그게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꼭 가보시고요. 한의원에서 그런 어떠한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체크해서 가보시면 좋은 대답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그 땀이 나실 때요. 열이 네. 나나요? 안 그럼 식은땀이 나는 건가요? 느낌이 식은땀인 것 같아요. 아, 열은 안 나시는군요. 네네. 예,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50. 50대 되셨고요. 예, 네. 요렇게 이제 잘 때 땀이 나는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님 나이대에서, 어머님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폐경이 되고 나서 갱년기 장애의 어떤 그러니까 좀 늦게 이제 반응이 좀 오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네.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땀이 나게 되고 같은 쪽으로 호르몬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조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약해져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열이 나진 않고 땀만 나게 되고 이제 식은땀이 나게 되면서 조금 피로 쪽으로 좀 가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보고 진맥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가까이에 있는 한의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실 거고요. 그냥 내용만 들었을 때는 좀 차가워지고 약해서 나는 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땀이 날 때 그 냄비를 생각하면 돼요.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물을 잘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약해졌습니다. 내 몸의 양기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물이 잘 끓지 않아요. 근데 자는 도중에 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거나 자다가 땀을 흘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다르고 그 심장이나 피부 쪽으로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이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잘 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땀이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로감이 같이 심해지신 경우가 많고 오전 피로나 오후 피로나 어느 것이 더 심한지 식욕은 괜찮은지 몸의 근육량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고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침 치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 몸에 어떤 순환을 좋게 해주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양기를 돋궈주고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근처 한의원 가까운 곳에 가셔서요. 꼭 맥을 짚어보고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갱년기 부분까지도 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가려우시고 두드러기가 나시고 또 음식을 통해서 그 두드러기가 좀 더 심해지고 가려움도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피부가 가려움 증상을 나타낼 때는 한방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겠는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일반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진액이 조금씩 부족해서 말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경우 피부가 건조하고 혹은 또 가렵기도 하고 각질이 떨어진다든가 뭐 하얗게 버짐이 핀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진액이 부족할 때 가려움 증상이 한번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의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제대로 분해해서 흡수하지 못하고 그것이 과잉으로 남게 되는 경우 한방에서는 중초습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중초습열의 경우에 또 피부로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상담을 주신 어머님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나이가 좀 드셔서 피부의 진액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중초의 습열이 좀 보면은 좀 통통한 체형을 갖고 계세요. 키 몸무게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중초의 습열이 영양분이 좀 공급 과잉이 된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방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기와 혈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피부까지 다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우리 몸의 기운이 막히는 바람에 그 피부 조직 내에서 이렇게 염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통해서 이제 두드러기도 나고 가려움증도 유발되는 것이죠. 이를 한방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피부의 조직에 막혀 있는 상태, 기운이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남아있는 기운들이 피부 끝까지 전달이 되면서 이와 함께 영양물질들도 같이 전달이 되고 그쪽에 있는 염증들도 자생적인 회복력으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현재 중초습열, 영양분 공급 과잉 현상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 식사를 담백하게 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간식들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영양분 과잉 현상을 해결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진액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영양 공급, 로션이라든가 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 사우나 이런 걸 통해서 발한, 피부를 열어서 기운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2년 동안 알아왔던 이 지긋지긋한 두드러기도 아마 잘 치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얼굴 피부에 좁쌀 네네. 두드러기가 나시고 그 다음에 네네. 화끈거림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네네. 예, 이게 스킨을 바르실 때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아니요. 예, 제가- 예, 예.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언제 주로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이게 언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그 상태로 계속 있어요. 아, 그러면은 계속 화끈거리는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되시나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예. 그 후가 더 화끈거려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한방적인 진단으로 봤을 때는 이 치료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아, 네. 예. 얼굴 부위는 한방에서 볼 때는 심장을 나타내는 부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상은 한방에서 열로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에 열이 좀 과잉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어요. 아, 심장이에요? 예, 심장의 열이요, 심장. 심장이요? 예, 이 심장의 열은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얼굴 피부가 네.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어서 어떻게 네. 보면 막혀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얼굴에서 땀도 나야 되고 모공에서 피지도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써 막혀서 안에서 발산되는 열이 그 안에 갇혀서 화끈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시원한 팩을 해주시면 그 증상이 조금 진정되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팩을 하면요? 예,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이렇게 화끈거림을 가라앉히는 일시적인 방법이고요. 네. 예, 진정한 방법은 얼굴 피부의 상태를 네. 개선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발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한다면 안에서 나오는 열이 밖으로 발산됨으로써 갇혀서 화끈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얼굴 피부를 개선해주고 발산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한의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한의원에서 이제 탕약이나 침뜸 네. 치료를 이용해서 네. 일단 스트레스로 생긴 울기, 울화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울화병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고 식혀주고요. 네. 그러면 심장의 열이 이제 과잉 항진된 것을 가라앉혀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게 근본 치료고요. 그 다음에 네. 얼굴 피부에 또 네. 이렇게 상태를 개선시켜주고 소통을 시켜줌으로써 또 2차적인 치료도 즉각적인 치료도 또 해주고요. 예, 네. 근본 치료와 그 다음에 얼굴 피부 치료 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시면 네. 얼굴 피부 상태도 좋아지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이 없고요. 네. 혹시 예. 그 피부가 간 수치가 높으면 네, 약간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나요? 제가 전에 한번 검진 받을 때 간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예, 간 수치가 높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내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 대사가 원활치가 못해서 간의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독한 약을 먹었을 때도 간 수치가 올라가고 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제가 볼 때 독한 약으로 인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몸이 이제 피로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제대로 간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수치가 네. 좀 올라간 거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몸에서 해소가 안 됨으로써 이제 얼굴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도 네. 받으시고 피부 네네. 및 근본 치료도 받아보시면 제가 네. 볼 때 어렵지 않게 증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낡아서 생긴 병이다. 뭐 기계로 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오래된 조직들이 새 조직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방에서는 신허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걸어가다 보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중간에 좀 쉬다 보면 다시 좀 통증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 또다시 걸어가게 되고 먼 거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척추관 내강이 좁아짐으로써 척추 내에 있는 척수 신경을 압박을 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신장의 허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해주는 탕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이런 치료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노화와 더불어서 신장은 계속 허증이 되거든요. 계속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허증을 보호하는 치료를 계속 좀 해주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척추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그 좁아진 구멍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의 내강을 약간이라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까운 운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집에서라도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간단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척추관 협착증의 좀 증상을 개선시키고 보다 통증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척수가 척추관 내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허리를 꼿꼿이 핀 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경우 네. 척추관 내강이 좁아지면서 척수를 계속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지로 증상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치료 방법조차도 허리를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기혈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좋은 것은 목욕하는 동안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혈 순환이 목욕을 하게 되면 따뜻한 물 때문에 기혈 순환이 잘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 허리를 계속 움직여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척추관 내강을 조금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 많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원나라 식경에도 보면 병을 얻게 될 때에는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끊어보고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식이라고 하여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질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 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많은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질병이 더 심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2달이나 3달 정도 기름진 음식을 아예 끊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이라든가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소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들을 모두 끊어보는 게 좋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맛있는 걸 어떻게 끊냐,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 안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기간만 잠깐 짧게 2-3달 하시는 거니까요. 2-3달 동안만 좀 힘들지만 참아본다 이런 느낌으로 그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끊어보시는 것이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막혀 있을 때 이런 피부를 소통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한방에서 쓰는 것이 발한요법이라고 해서 땀을 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똑같이 모든 피부 질환에 발한요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물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땀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가볍게 땀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땀을 막 이렇게 비 오듯이 줄줄 흘릴 정도로 땀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살짝 땀이 좀 나네 이 정도로 살짝 땀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뜨거운 죽이나 뜨거운 차 같은 것을 마시면서 살짝 땀을 내셔도 좋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는 반신욕을 하신다던가 족욕을 하시는 것도 땀을 살짝 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족욕기나 반신욕기 같은 걸 구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 쓰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세숫대야나 양동이 같은 거 준비하셔서요. 지금 이렇게 TV 보실 때 뜨거운 물 밑에 담가 놓으시고 그 위에 발 담가서
누워서 편하게 TV 보시면서 가볍게 하루에 2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지혜와 발안요법, 땀을 내는 이런 가벼운 생활의 지혜로 가려움증이라는 어려운 질환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이 참 많죠.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네. 젊으셔서 손목만 살짝 다치셨는데 나이 드신 네. 분들은 빙판길에 잘못 넘어지시면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과 같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삐끗했을 때는요. 네. 따뜻한 찜질과 차가운 찜질을 번갈아서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아, 집에 핫팩 네. 있으세요? 그 핫팩은 없고 찜질 예. 찜질식으로 하는 건 있거든요. 네, 찜질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집에 네. 뭐 얼음팩이나 핫팩이 없으시면 네. 그 비닐봉지에 얼음 담아서요. 네. 바로 되면 이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걸로 한번 감싸준 다음에 네. 오래는 하지 마시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차갑게 찜질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따뜻한 걸로 이렇게 손목에 다시 좀 한 5분 정도 이렇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을 3-4번 네. 정도 번갈아 해주시게 되면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 회복도 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발목을 삐었거나 손목을 삐었을 때는 따뜻한 찜질과 차가운 찜질을 번갈아서 해주면 참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원은 따로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 한의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낫고요. 집에서 이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걸 해볼 수 있고요.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맞고 또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셨을 때는 어혈을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한의원마다 보면 어혈을 풀어주는 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어혈을 풀어주면서 회복을 돕는 약도 같이 드시고 침 치료를 같이 하시면 훨씬 빨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침 치료를 제일 많이 하고요. 이제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붓기를 좀 빼는 습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피를 좀 빼서 부항으로 요 어혈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인대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뜸을 뜨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혈을 풀어주는 탕약을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두드러기가 2년 전에 시작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양방적인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두드러기를 한방적으로 치료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지 논문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두드러기와 같은 이제 알러지 질환들은 유발 인자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다양한 어떤 자극들 때문에 이제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음식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요, 기름진 음식과 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두 가지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 음식 모두 열량이 높다는 건데요. 열량이 높다는 얘기는 소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러기는 기본적으로 이 피부 표면에 열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열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야지 가렵지가 않은데 피부에 열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열 때문에 피부가 계속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심해지면은 피부가 불룩 솟아오르는 정도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음식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몸에 열을 많이 만드는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두드러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효과를 느꼈냐? 지금 보면은 사실은 효과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최고 이제 5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 53%가 완치를 경험하셨고요. 그 다음에 29%가 호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82%가 호전이나 완치를 경험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 치료율이나 호전율이 80%가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60%만 돼도 요거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논문 결과에서는 82%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양약으로만 가려움증을
그 시청자분께서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아마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로 관리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방적인 한번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이 가려움증을 빨리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드러기가 이제 좁쌀처럼 난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심하고 화끈거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몇 가지 생활을 이제 하실 때 관리하실 수 있는 팁을 몇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요. 아까 이제 네. 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셨죠. 네네.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은 피하셔야 돼요. 네. 그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들인데요. 기름기 네. 있는 음식들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이 사실은 대표적이에요. 아,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 그런 음식들을 즐겨 드셨다면 네네. 그런 음식들을 먼저 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그 두드러기처럼 피부 알러지 질환은요, 음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증상이 계속 화끈거리고 열과 관련된 증상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아까 얼굴에 피부에 소통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죠. 네네.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운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네.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열이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가볍게 운동하시는 것, 그 다음에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사실 지켜주셔도 증상이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지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관리를 하는 방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연히 치료도 병행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